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컨설팅 휘드파리입니다. 오늘은 15년 정도 된 34평 아파트 인테리어 컨설팅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0평대 아파트는 국민평형이죠. 30평대 국민평형에 화이트와 월넛이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완성된 오늘의 아파트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과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하게 본 후에 각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 나누고 디자인을 잡은 후에 전체적으로 진행된 3D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3D 영상은 모든 계획이 잡히고 도면화된 후에 최종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고객님이 선택하시거나 저희가 추천드린 마감재나 이사 후에 설치하실 가구들을 다 반영해서 진행됩니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집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꼭 선행되면 좋은 작업입니다. 신혼부부 고객님의 많지 않은 예산에 맞춰서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다 파악하고 잘 진행된 공사, 일단 이번 현장의 공사 전 사진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현관에 서서 전시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현관 방화문, 이쪽이 현관 방화문인데요. 현관 방화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본격적인 현관을 들어가기 전에 전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중반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던 서비스 면적 같은 개념인데요. 2000년대 후반부터는 금지되어서 신축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이런 형태의 아파트에는요, 신발장이 있는 현관과 전실 사이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현장도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거실입니다. 확장형 거실이어서 이렇게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드네요. 아트월의 경우에는 타일과 금색 몰딩, 그리고 어두운 월넛의 몰딩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천정, 우물 천장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갈매기 몰딩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주방의 모습인데요.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죠. 기존에 주방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다시 타일로 시공할지 아니면 강마루나 장판 이렇게 다른 마감재로 시공을 할지 미리 정하셔야지 앞 공정 내용들이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미리 어떻게 하실지는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확장형일 경우에는 넓어서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베란다가 적어서 생기는 불편함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수납입니다. 특히 세탁실인데요. 이 집의 경우에는 주방 끝 오른쪽에 이쪽인데요.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작게 있었고요. 2002년대까지 2002년대 초중반에 많이 통돌이형 세탁기 쓰셨어요. 그때 세탁기가 현재보다는 조금 현재 쓰시는 어떤 세탁기보다 사이즈가 좀 더 날씬했기 때문에 세탁실 사이즈가 좀 작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의 트위너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꼼꼼하게 치수를 확인한 후에 또 고민하면서 계획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탁실에 세탁기를 놓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있는 이 유가의 세탁기 위치가 걸리지 않는지, 또 이쪽이나 이쪽에 아니면 고객님들의 세탁실에 맞춰서 수도꼭지가 있죠. 수도꼭지가 세탁기에 놓는데 사이즈에 걸리지 않는지, 또 이렇게 같이 보일러가 있는 경우에는 보일러 점검을 위해서 통로가 충분하게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신 후에 세탁실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안방 파우더룸인데요. 안방 파우더룸은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사용하기에는 색감이 좀 중하죠. 네, 그 다음은 욕실 사진입니다. 욕실에도 갈색이 많이 보이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했을 당시에 타겟층 연령대가 좀 높았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 앤 우드로 디자인된 집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현관입니다.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밝은 오크톤의 우드가 아닌 월넛 계열의 짙은 우드로 현관 방화문과 중문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중문은 스윙 폴딩 도어로요.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컬러의 필름지로 마감이 가능하니까 컬러는 미리 고민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있던 무거워 보였던 대리석 걸레바지, 그리고 디딤석은요, 저희 전체적인 컨셉에 맞아서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했습니다. 또 공사 전과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전실 바로 앞에 있던
여기 있었죠. 중문이 여기 있었는데 이 중문을 제거하고 철거하고 현관 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뻗어서 더욱 시원한 느낌을 주고 또 입구에서 발생하는 신발 먼지도 중문이 한번 차단해 주겠죠. 다음은 거실입니다. 포인트 컬러가 월넛이다 보니까요. 기존 샤시 컬러가 이제 어두운 월넛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포인트 컬러가 이제 월넛이 됐기 때문에 샤시도 화이트로 굳이 재시공, 필름 시공하지 않고 재사용하였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마감하다 보니까 이제 문이 뭔가 더 하나의 포인트가 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벽 같은 경우에도 천정 이제 다 따뜻한 화이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이제 부담스러웠던 이제 우물 아까 몰딩 기억나시죠? 그 몰딩은 제거하고 우물 간접 천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더욱더 이제 보시면 넓고 입체감이 있어 보이죠? 이제 천정 간접이나 이제 간접 조명의 역할은 사실은 공간을 조금 더 입체감 있고 또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고객님 집에 현재 우물 천정이 있다. 이제 간접이 없는 우물 천정이 있는데 간접 우물 천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요. 이 높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물의 높이가 최소 8cm 그리고 10cm 이상이 됐을 때는요. 우물 간접 천정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원하신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가능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은요, LG 소프트 콘크리트 이제 그 장판 제품인데요. 장판인데도 꼭 타일을 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장판은 마루보다 금액이 더 저렴하고, 물론 두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강마루와 비슷하거나 높을 땐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두께로는 강마루보단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쿠션감이 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세이브하고 싶은 분들, 또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시공하시는데요. 하지만 이제 바닥이 이제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감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눌림이나 찍힘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선의 경우에는 짙고 화려한 이제 기존 갈매기 문선 몰딩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얀색 평 몰딩 보이시죠? 이렇게 문선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문을 따라서 동일한 두께로 이제 이렇게 시공이 되는 것이 문선 몰딩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목공을 하루 일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9mm 문선보다는 이런 일반 문선 몰딩으로 진행을 했는데 꼭 유행하는 9mm 문선이나 아니면 무문선 같은 어떤 디자인이 아니어도 깔끔한 디자인은 전혀 손색이 없죠. 네, 전체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공하는 것도 좋지만요. 고객님의 예산에 맞게 또 집의 상태에 맞게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그런 작업을 휘드파리가 인테리어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방인데요. 기존의 바닥이 타일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통일되는 장판 시공을 위해서요. 바닥 타일을 먼저 철거하고 나서요. 그리고 수평 몰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평 몰탈 작업 후에는요. 충분한 양생 작업이 진행되어야 추후 바닥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일단 양생이란 여기서 무엇이냐? 이제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이제 뭔가 확장됐을 때 미장을 하게 되죠. 미장이나 수평 몰탈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시멘트 표면이 말랐다고 이제 그 속까지 말랐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요. 표면뿐만 아니라 안에까지 습기가 모두 말라서 모두 건조가 되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까지 두는 걸 양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바닥 마감이 강마루나 장판이었을 때는 이제 어떤 마감재든 마찬가지인데요. 바닥이 잘 양생이 돼야지 이제 그 이후에 마감재가 시공이 되었을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다 보면은 안에 있는 수분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마루가 썩거나 혹은 이제 장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수분이 올라오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제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겨울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또 이제 날씨가 좀 춥거나 아니면 좀 더 빠른 양생을 위해서는 보일러를 잠깐 켜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잘 양생하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주방도 컨셉에 맞게 이제 싱크대 하부장과 또 카페장 오픈 부분에 이제 월넛 컬러의 마감재로 포인트를 줬고요. 전체적으로 월넛 포인트가 이제 힘을 딱 갖고 포인트를 주면서
또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방의 원로 포인트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세탁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좁은 세탁실에 트위너 세탁기를 넣어야 되는 숙제, 어떻게 풀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쏙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었고요. 보일러 점검을 위해 최대한 오른쪽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야지 이쪽에 통로가 생겨서 보일러 점검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목공 벽체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히든 가구도어 디테일 대신 평몰딩으로 보시면 이렇게 몰딩이 돌아가고 있죠. 평몰딩으로 문선을 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깔끔하죠. 자, 다음은 안방입니다. 어둡고 무거웠던 파우더룸이 이렇게 아침으로 부드럽고 환하게 변했습니다. 다음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전체 컨셉에 맞춰서 우드 컬러 타일과 베이지 타일의 따뜻한 느낌으로 시공이 됐고요. 공용욕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 있고 세련된 600각 진회색 타일로 시공되었습니다. 600각 타일은 졸리컷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마감이 가능하지만 시공자의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고급 공정입니다. 그래서 졸리컷 공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따지신 후에 또 금액적으로 이제 어떤 플러스 금액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마감을 원하신다면 졸리컷 시공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욕실 마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나의 취향이 그리고 나의 공간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